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줄의 자막이 어떻게 판결문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생태계 전체를 흔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0분의 침묵 끝에 등장한 단 한 문장. 불꽃야구 시즌 2 선언이 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 이면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법과 콘텐츠의 경계를 다시 그은 결정적 순간을 다룹니다. 2025년 12월 29일 밤 8시. 시청자들은 불꽃야구 36회 본방송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정적과 사진은 마치 제작진이 판결 앞에서 항복을 선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은 빠져 있었고 열기는 식어 있었으며 한때 타오르던 프로그램은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방송사고를 의심했고 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불꽃야구 시즌 2 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무게는 판결문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선언은 다음 시즌을 알리는 통상적인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배 인정이 아니라 전장이동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법원이 금지한 현재 포맷을 스스로 내려놓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동시에 법적 효력이 닿지 않는 새로운 공간, 시즌 2라는 영역을 선포했습니다. 법이 막아선 A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B를 들고 나오는 구조. 이 전환은 시간차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억 원을 들여 확보한 판결은 단 5초짜리 자막 앞에서 효력을 잃은 과거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언의 형식이 아니라 타이밍과 맥락입니다. 법원은 과거의 실체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컨텐츠는 현재와 미래에서 소비됩니다. 장시원 PD는 이 간극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침묵 30분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숨고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항복문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의 공표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싸움은 법정에서 시장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은 분석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판결로 멈춘 줄 알았던 프로그램이 한 줄 자막으로 다시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장면은 방송계획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JTBC가 승소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심리와 계산을 차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즌 2 선언 직후 JTBC는 이례적으로 감정이 실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을 잠탈하는 꼼수다.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표현은 강했고 어조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법원에서 이긴 쪽은 JTBC였습니다. 판결문은 그들의 손에 있었고 형식적으로 보면 승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패배자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에는 승자의 공포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C가 두려워한 것은 법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시장에서의 패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법원은 시즌 1의 현재 포맷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장시원 PD가 완전히 다른 시즌 2를 들고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JTBC는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다시 심리를 거쳐야 하며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시간은 장시원 PD의 편이 됩니다. 컨텐츠 산업에서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팬덤은 기다려주지 않고 관심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장시원 PD는 시즌 2라는 선언으로 이 공백을 단숨에 메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태였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JTBC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두더지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옆구멍에서 더 큰 두더지가 튀어나온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깨달음. 그 순간의 불안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 승리와 시장 지배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JTBC는 판결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장시원 PD는 팬덤과 주목도를 쥐고 있었습니다. 컨텐츠는 법정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JTBC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만약 시즌2가 대중의 선택을 받는다면 판결의 의미는 급격히 퇴색됩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법률 용어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다음 이야기를 제시하느냐, 누가 팬들의 시간을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JTBC가 꼼수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통해 여론의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즉, 법정에서 이긴 승자가 여론전에서 질 수 있다는 불안을 언어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판결로 이겼지만 시청자의 관심을 잃는다면 그 승리는 과연 완전한 승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장시원 PD가 어떻게 시즌1과 시즌2를 법적으로 분리하며 이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이른바 프레임 분리 전략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시원 PD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올 시즌 본방송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다. 이 문장은 공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전장의 규칙을 다시 쓰는 선언이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을 현재의 시즌1에만 가두고 그 바깥에 완전히 새로운 시즌2라는 공간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프레임 분리입니다. 법원은 과거에 존재했던 실체, 즉 이미 방송되었거나 방송될 예정이던 특정 포맷에 대해 판단합니다. 장시원 PD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즌2를 끝까지 끌고 가며 다투는 대신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즌1은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남기고 시즌2는 전혀 다른 창작물로 정의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막은 것은 A이고 우리는 이제 B를 한다는 구조. 이 단순한 분리가 모든 계산을 바꿨습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는 법을 어기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시즌2가 실제로 기존 포맷과 유사한지 여부는 새로운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사이 시즌2는 이미 존재하고 이미 소비되며 이미 팬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JTBC는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지만 장시원 PD는 그 시간 동안 콘텐츠를 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곧 시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프레임 분리는 단순한 꼼수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 논쟁의 기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선택입니다. 법원은 시즌1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시즌2는 그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과거를 묶어두지만 미래를 직접적으로 봉쇄하지는 못합니다. 장시원 PD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부터 그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콘텐츠와 법의 속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법은 느리고 콘텐츠는 빠릅니다. 법은 문서를 통해 움직이지만 콘텐츠는 관심과 감정을 통해 확산됩니다. 장시원 PD의 프레임 분리 전략은 이 속도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판단되지 않은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전략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판결로 막힌 콘텐츠가 판결의 언어 바깥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은 같은 콘텐츠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더 깊이 밀어붙입니다. 시즌2에서 껍데기는 모두 바꾸고 정작 본질만 남기는 두 번째 전략. 이른바 테세우스의 배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분리한 다음 장시원 PD가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건드립니다. 바로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배의 부품을 하나씩 교체해 결국 모든 부품이 바뀌었을 때 그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이 철학적 질문은 지금 이 분쟁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꽃 야구의 포맷이 최강 야구의 포맷을 모방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팀명과 유니폼, 경기 규칙과 편집 방식 같은 외형적 요소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판단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포맷이라는 껍데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바꾸겠다. 시즌2에서는 팀 이름을 새로 만들고 유니폼을 교체하고
경기 규칙과 연출 방식까지 손보겠다는 선택이 이어집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 겉으로 보면 완전한 리셋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이야기입니다. 김성근 감독이라는 상징적 인물, 실제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서사, 그리고 장시원 PD 특유의 서사 구성과 연출 철학. 이것들은 포맷처럼 명확히 정의해 소유할 수 있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경험과 관계, 시간 속에서 축적된 창작자의 영역입니다. JTBC가 법적으로 확보한 것은 포맷이라는 껍데기였지만 장시원 PD가 쥐고 있는 것은 콘텐츠의 영혼이었습니다. 여기서 법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동일한지 여부는 판결문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느끼는 동일성은 전혀 다른 기준에서 형성됩니다. 시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팀명이 아니라 내가 계속 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그 규칙 속에서 펼쳐지는 감정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즌2가 법적으로는 새로운 콘텐츠일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이전 시즌의 연속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JTBC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포맷을 지켰지만 이야기를 잃을 수 있고, 이야기를 가진 쪽은 껍데기를 버렸지만 펜을 붙잡습니다. 테세우스의 배전략은 바로 이 선택을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껍데기를 모두 바꿨는데도 시청자가 같은 배라고 느낀다면 법적 정의와 대중의 감각 중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이는 콘텐츠 전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즌2는 법적으로는 새로운 배일지 몰라도 시청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항해를 이어가는 배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이 어떻게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확장되며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지, 세 번째 전략인 장르 전환과 글로벌 이동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에서 장시원 PD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포맷을 바꾸고 껍데기를 갈아 끼우는 수준을 넘어 아예 경쟁 구도 자체를 해체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장르 전환과 시장 이동입니다. JTBC가 제기한 저작권 분쟁의 전제는 분명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가 동일한 시장, 동일한 장르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시원 PD는 예능이라는 틀을 벗어나 다큐멘터리적 서사와 해외 무대를 결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포장 변경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예능에서는 승패와 기록이 중심이 되지만 다큐에서는 인물과 여정이 중심이 됩니다. 시즌2가 국내 리그의 승부를 다루는 예능이 아니라 선수들의 성장과 도전을 따라가는 글로벌 서사로 이동한다면 법적 충돌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같은 장르, 같은 시장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의 프레임은 급격히 느슨해집니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대성 감독은 해외 무대 경험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서사의 무대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선성권 선수의 해외 진출 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인물은 불꽃야구 시즌2의 세계관을 국내에서 국외로 넓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국경을 넘는 순간 국내 시장 내의 경쟁을 전제로 한 법적 논리는 설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법은 보통 동일 시장 내의 경쟁 관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즌2가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 리그를 중심으로 서사를 펼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강야구와의 직접적인 경쟁성은 희미해지고 장르는 예능에서 다큐로, 포맷은 승부에서 성장으로 이동합니다. 법이 따라오기도 전에 콘텐츠는 이미 다른 무대에서 소비됩니다. 이 전략의 무서운 점은 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질문을 던집니다. 창작자가 살아남기 위해 전장을 옮기는 행위는 회피일까요? 아니면 진화일까요? 장시원 PD는 법적 충돌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동한 컨텐츠를 누가 지지하고 누가 힘을 실어주느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팬덤에서 나오고 있는지,
시청자가 어떻게 기업과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를 팬덤력학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법도 방송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중, 그 중에서도 팬덤입니다. 불꽃야구 팬들은 단순한 그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JTBC 채널에 대한 구독 취소를 조직했으며 불매 움직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팬덤은 감정의 공동체를 넘어 실제로 기업의 행동을 압박하는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출연진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한 문장은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작권과 포맷이라는 법적 언어보다 공정성과 권리라는 도덕적 언어가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JTBC는 법적으로는 승자였지만 여론 속에서는 갑질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적 정당성보다 도덕적 인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 이 지점에서 전장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팬덤의 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컨텐츠 생태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 바로 광고주가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는 판결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트래픽과 반응, 화제성과 여론입니다. 시청률이 움직이는 곳으로 광고비는 따라갑니다. 투자 역시 팬덤이 향하는 방향을 줬습니다. JTBC가 원작자임을 주장하더라도 시즌2가 선택받고 소셜미디어에 관련 해시태그가 넘쳐난다면 시장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주체가 쥔 자산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JTBC는 IP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팬과 영향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법적으로 강력하지만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팬덤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돈과 관심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싸움이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리더의 선택입니다. 콘텐츠는 시대의 감각을 품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읽는 리더는 언제나 법보다 한 수 앞서 움직였습니다. JTBC는 법으로 성을 쌓고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길을 냈습니다.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도 정면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장을 바꾸고 장르를 바꾸고 시장을 이동시키며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뉴얼이 아닙니다. 창작자의 전략적 진화입니다. 법적으로 승리한 쪽이 아니라 팬덤의 선택을 받은 쪽이 살아남는 시대. 이 흐름 속에서 판결문은 종이 문서가 되지만 선택받은 콘텐츠는 계속 진화합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문서를 지키는 쪽과 미래를 설계하는 쪽 중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시장의 방향은 언제나 시청자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